많이 제가 몸을 많이 팔아서 열심히 했죠. 자, 제가 뭐 과거에는 공군에서 또 민항에서 조종사 생활했고, 제가 뭐 건축을 전공하거나 건축을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. 이제 비전문가죠. 그렇지만 남들과 상황이 달랐을 때, 그렇지만 보는 눈과 마음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정황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.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비행으로 갔고, 그 다음에 미국, 유럽 여러 국가를 다녔습니다. 물론 또 해외여행도 많이 갔죠. 그리고 호주도 많이 갔는데, 제가 이 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가만히 안 있죠. 그래서 미국, 유럽, 호주의 단독주택들을 제가 관찰했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고 산책하고 할 때는 그 단독주택 단지들을 보면서 창문은 어떻게 돼 있나, 건축 자재는 어떤 걸 썼나, 설계 컨셉은 어떻게 되나, 그 다음에 창문은 뭐를 썼나, 그 다음에 외부 페인트, 뭐 벽돌, 그 다음에 친환경 소재로 건축은 어디에 활용했나,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관찰하고 사진 찍어놨죠. 그래서 설계 컨셉, 디자인, 건축 자재, 그 다음에 등을 봤고요. 건축 자재 전문점. 여러분들 미국에는 홈디포라고 있는 거 아시죠? 홈디포는 엄청난 건축 관계된 쇼핑몰이거든요. 뭐 목재, 공구, 아마 홈디포에 있는 거로는 웬만한 빌딩 한 3, 40채는 지을 수 있습니다. 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, 유럽도 있습니다. 물론 미국과 같이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프랑스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있고, 그런 건축 전문 쇼핑몰에 가서 물론 가격도 리즈너블하고 괜찮으면 또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공구들을 제가 직접 사갖고 왔죠. 그래서 그런 몰에 가면은 뭐 두세 시간은 그냥 뚝딱 지나갑니다.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고요. 그 다음에 레이어바 호텔. 이제 세계 각국의 호텔에 가는데, 여러분도 이제 호텔에서 스테이 하죠, 해외여행 가면. 근데 레이어바 호텔은 뭐냐면은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이제 외국에 도착했을 때 스테이하는 호텔을 우리 이쪽에서는 레이오버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레이오버 호텔에 이제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쉬게 되는데, 저는 쉬는 시간에도 호텔을 다 뜯어보죠. 그래서 호텔 방의 구조, 설계, 인테리어 컨셉,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죠. 일종의 호텔은 다 원룸이나 뭐 어떤 데는 투룸도 있지만, 그렇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, 또 화장실의 배치도 틀려요. 어떤 데는 입구에 있고 어떤 데는 안쪽에 있고, 어떤 데는 또 안쪽 메인 룸에 있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형태, 뭐 샤워 부츠, 그 다음에 다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는데 다 컨셉들은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또 호텔 안에 옷장문을 열면은 그게 바로 화장실 문하고도 이렇게 통해 있고 다 다릅니다. 어떤 곳은 또 미닫이문 돼 있고 여닫이문 돼 있고,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를 하죠. 그 다음에 전기 콘센트 위치. 호텔에서 전기 콘센트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. 대부분 뭐 커피포트도 있고 뭐 갖가지 기구들이 있는데, 그걸 사용하려면 전기 콘센트가 없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인터넷 위치, 전화선, 그 다음에 CCTV도 이제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애초에 건축 설계할 때 설계도에 표시하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CCTV를 어디에 설치하냐. 왜냐면 가장 중요한 동선의 포인트에 설치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들도 다 눈여겨보고 다 메모를 해놨죠. 또 사진도 찍어놓고요. 그리고 저는 평생 조종사로 살았지만,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한 것도 아니고, 근데 자꾸 연구하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하다 보면은
저도 모르게 내공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이 유튜브 인강에는 뭐 건축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건축도 제가 이 강의 내용에는 아마 많게는 수억 원이다 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포인트마다 이제 나오면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평소에 했던 재테크나 부동산, 그 다음에 인테리어, 건축에 대해서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제가 이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나오네요. 같이 다 공유해서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, 특히 이제 상가,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있네? 제가 이번에 그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건축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서 제가 별도로 그 핸드폰 번호를 하나 땄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의 수단으로 물론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을 써도 되긴 되지만 그거는 또 성질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건축 상담, 설계 상담, 인테리어 상담 등은 핸드폰 번호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전화는 안 받고 문자로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세요. 전화는 제가 받지 않을 겁니다. 자,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건축 직영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좀 유사하죠.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습득한 토지구입 방법, 토지구입 방법은 어딜 봐도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없죠. 그 다음에 건축, 인테리어의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소통을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아닌 똑같은 건축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,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내용, 유익한 정보들을 알릴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건축주나 예비 건축주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려운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거의 끝나가나요?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고요. 그 다음에 친환경 집에서 하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하자를 편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컨셉을 제가 또 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건축은 행복이다 라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통령 유세 같네요. 자, 유튜브 인강 순서를 알아보면요. 지금 하고 있는 게 1강이고요. 2강은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요. 그 다음에 3강은 관심이 첫걸음이다 라는 주제로 이게 메인이면은 서브 타이틀은 다 있습니다. 근데 일일이 다 열거를 못했죠. 그 다음에 4강 인테리어가 돈이다. 5강 설계가 건축의 반이다. 설계가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겁니다. 그리고 6강은 채권이다. 그 다음에 7강은 건축은 더 이상의 꿈이 아니다. 현실이죠. 8강 내 집 짓기의 꿀팁들을 모아서 거의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. 그 다음에 대략 10에서 15분 단위로 제가 쪼개면은 한 20개 이상이 나오겠더라고요. 어쨌든 뭐 숫자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사이사이에 재테크 노하우, 토지, 상가, 매입에 관한 정보들도 같이 한번 생각하고 뭐 제가 다 맞는 것도 아니죠.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끝났나요? 또 하나 더 있구나.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주택하고 건축주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. 뭐 간단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주택의 특징, 그다음에 건축주들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경향성이죠.
자,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주택. 살기 좋은 땅을 구입하는 게 사실은 건축보다 더 큰 일입니다. 근데 좋은 땅을 어떻게 고르느냐? 참조점이 없죠. 영어로 레퍼런스가 없죠.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여러분한테 제가 같이 생각할 수 있게 그 숙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바닥 난방을 합니다. 대한민국은. 전 세계에 바닥 난방을 하는 그 건축 양식을 쓰는 나라가 없어요. 난방 방식을. 미국은 대부분 페니타나 이 방열 팬을 쓰죠. 그리고 바닥 난방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. 몽고나 여기는 이제 난로를 떼고 그 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고 하는데, 우리나라는 바닥 난방을 통해서 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고요. 그것도 모자라서 물걸레 또는 물기 있는 걸로 바닥 청소를 하죠. 이게 또 이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. 우리나라 생활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죠. 바닥에 물걸레질이나 습기로 닦는 그 청소하는 나라는 없거든요. 그 다음에 나무, 목조 주택에 좀 환상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목조 주택하고 철근 콘크리트 그 주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다 거론해 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. 그리고 제가 유튜브 강의에도 사이에 집어 넣을 겁니다. 그래서 너무 그 목조주택의 환상이 많다. 목조주택이 생각보다 문제가 많거든요. 건축주는 주택을 공산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뭐 자동차, 뭐 핸드폰, 우리 가전제품, 그런 공산품인데 건축은 공산품이 아니거든요. 대표적으로 결함이 있으면은, 하자가 있으면은, 문제가 있으면은 뭐 교환, 반품, 뭐 AS,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게 가능하죠. 근데 건축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절차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 다 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고 시간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똑같은 말로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또 AS 기간도 다르죠. 공산품은 대부분 1년이죠. 그 다음에 자동차는 요즘 늘어났고 뭐 3년, 5년도 하는데, 건축은 그 아이템별로 그 하자 보수 기간도, 보증 기간도 달라요. 그래서 1년에서 5년까지 그 아이템별로 이렇게 차등으로 돼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. 단독주택은 관리가 어렵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, 단독주택을 손이 많이 가게 설계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지, 단독주택은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제 집도 손이 많이 가지 않게 설계를 했고요. 그리고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부실이나 하자가 있다는 거죠. 계속 뭐 6개월 지나고 망가지고 1년 지나고 수리하게 되고 2년 지나서 수리하게 되고 뭐 방수 터져 뭐 누수돼 결로돼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집을 지으면 손이 하나도 안 갑니다. 그리고 건축업자에게 뒤통수 맞고 하자 보수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건축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있네. 그 다음에 건축주가 당연히 모든 계약 조건에서 갑이죠. 근데 갑이 을로 뒤바뀌는 상황도 왕왕이 일어난다.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건축 피해 사례,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. 자,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건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건축비가 항상 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. 그래서 싸고 좋은 거 찾다 보니까 최종 불량 건축업자를 만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죠. 건축에서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.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많죠. 그래서
너무 건축 경비만 고려해서 불량 건축업자는 만나게 되면 무조건 잘 지어준다, 싸게 지어준다,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, 나는 평생 건축을 했다, 이런 말로 이제 하게 되고 아주 계약서도 허술하게 짝이 없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. 그 다음에 하자? 그런 거는 뭐 처음 건축을 해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는 뭐 잘 지어주세요 하면 뭐 하자가 없겠죠, 하겠죠. 아닙니다. 천만에 만만에 큰 실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정확한 도급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실 공사가 이게 예견되어 있는 거고요. 공사 시작 후에 초기에 먹튀 사례는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 또는 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죠. 그러면은 공사를 시작하면 막 자재 들어오죠. 사람들 막 인부들 왔다 갔다 하죠.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뭐 처음에는 뭐 점심만 먹고 밥만 먹고 이제 어떻게 갔나 매일 오죠. 그 건축주들이.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공사가 뭐 일주일이고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뭐 건축 자재가 오른다, 뭐 자재 구하기가 쉽지 않다. 실제로 작년에 철근이 따블이 올랐습니다. 톤당 뭐 80에서 90만 원짜리가 나중에 공사하다가 보니까는 130만 원, 14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제 돈을 그 건축 자재를 이제 미리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 품귀되기 전에 사와야 되기 때문에 기성금을 달라고 얘기하죠. 그러면은 또 경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건축주는 그 많은 비용을 지불을 먼저 선지급을 하죠. 그러면 그거 먹고 튀는 겁니다. 그러면 핸드폰 전화 걸어야죠. 그러면 전화 통화가 될까요? 예, 전화는 꺼져 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먹튀되는 사례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공사 중단 사례가 왕왕 일어납니다. 왜? 그 건축업자나 건축회사가 자꾸 어떤 공사하면서 자기의 요구 조건이나 그런 거를 안 들어줄 때는 이제 건축주랑 이제 수가 틀어지는 거죠. 그러면은 유일한 무기가 공사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죠. 따라가야죠.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코 껴갖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. 그리고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옵션을 거는 겁니다. 뭐 이거는 이걸로 해야 된다, 저거는 저걸로 해야 된다. 그러면은 거기에 리즈너블한 가격이 책정이 되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. 막 딱 간을 본 다음에 사정없이 올려치거든요.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시멘트 한 포대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모래 한 트럭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줄줄줄 따라오게 딸려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다 지어졌어. 그래서 야 이제 청혼에 푸른 꿈을 안고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살다 보니까 뭐 물새, 결로 생겨, 곰팡이 쓸어, 창문 안 맞아, 문 잘 안 열려, 뭐 결로, 누수, 뭐 하자보수 막 다 튀어나오죠. 동시다발적으로. 뭐 그 유명한 건설 회사들도 다 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하자보수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결로, 누수. 하자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요?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요? 하자보수는 그거를 뜯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따블이 들어가고 뜯는데 또 그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자재 또 새로 구입해서 다 뜯어 고쳐야죠. 그러니까 시간도 돈이고 사람도 투입되고 또 자재 들어와야 되고 결국은 하자 보수가 원만하게 안 되니까 건축주가 자기 돈으로 또 다 하자 보수를 하게 되고 이 결로나 누수는 원인을 쉽게 찾으면 되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요 이거 속된 말로 돌아버립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건축하는 사람들은 신용도 있고 착해요. 근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끝나가네요. 예, 다음 강의 2강은
단독주택이 트렌드다. 그래서 서브 타이틀로 단독주택이 주는 즐거움하고 단독주택의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